뭐 하고요.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하나 이제 민주당 쪽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나와서 이런저런 의견 이야기 하잖아요. 네. 솔직히 없잖아요. 네. 뭐 임종석, 네, 뭐 이제 이런 사람은 제가 네, 거론하지 네, 않겠고 누구든지 출마해서 경합을 벌릴 수 있고 또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탄핵되고 나면 이재명의 본질이 바뀌어 있습니까? 그때 가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도지사 출신이든 총리 출신이든 비서실장 출신이든 누구든지 지금은 나와서 민주당이 이러니 저러니 너희들이 당 운영을 잘하니 못하니 하는 것은 추하다. 두 번째, 시의적절하지 않다. 세 번째, 경합을 하려면 경합의 판이 벌어졌을 때 나와가지고 선수끼리 링에 올라서 싸워라. 그렇죠. 링에 오르기도 전에 저놈 문제가 있을 거야. 저놈 나쁜 거야. 원래 옛날에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다 편하게 지금 이 판 벌어질 때까지 놀고 있다가 자빠져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선수로 찔려는 사람한테 야 너 나쁜 거 아니야? 야 원래 우리 이런 거 지금 용납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정말로 추하다. 그리고 링이 만들어지면 올라와서 제대로 싸워라.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고 몇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저는 예전에 정동영 의원이 좀 제야에서 놀고 있을 때 보면 어떤 노동 현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여튼 작든 크든 뭐 좀 열심히 하는 거 이를테면 지금 날마다 집회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분들이 집회에 단골로 나오고 개근을 하고 집회가 급히 만들어질 때도 네, 있잖아요. 한덕수가 그때 저거 안 했을 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이럴 때 막 번개로 집회하고 이럴 때도 네. 임종석, 정봉주 같은 사람들이 딱 있고 이러면 신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발언권이라는 게 옛날에 무슨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 했어. 옛날에 내가 낙검수 했어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네. 지금 국민에서 내란 세력하고 얼마나 단호하게 싸우느냐, 얼마나 국민들과 함께 가고 있느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건 안 되고 그냥 SNS에 뭐 한마디 하는 거로 뭘 보려고 그러고 또 그런 거를 기사화시키는 걸 좋아하는 언론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방법을 바꿨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아, 네네. 아,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잘못했습니다. 않고 임종석, 정봉주 취소입니다. 네. 아니, 소중함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때가 때인 만큼 조금은 지금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쟁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투고 싸울 수 있죠. 그래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더 좋은 후보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일극체제로 갑니까? 안 되지. 그러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스멀스멀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볼성사납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유, 그래도 서운할까봐 한 번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희망사항이 있을 텐데 이번에 지금 뭐 당내 사정이 만만치 않더구만요. 아니 지금 하은하 의원하고 둘이 싸우는데 네. 옛날에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당했다고 주장하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있나 확실히. 그 우리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구박받고 힘들게 시집살이 호되게 시집살이 했던 하고. 사람이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똑같이 한다잖아요. 이준석 의원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이게 근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보여주겠다고 나선 사람의 행동에서 과연 옳은가. 전 너무 치사하고 좀 구질구질해 보이더라고요. 그 이권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작은 당인데도 그 사무총장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가 뭐 보죠. 그런가 봐요. 그래도 원내 정당이니까. 아, 네. 근데 정치를 좀 이렇게 오래 관찰하다 보니까요. 네, 이제 어때요? 정치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 우리가 비중을 두고 70%는 그 정치인이 하고 있는 전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개혁신당의 내용은 잘 알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국민들이 관심이 봤을 때 없어. 정치판 전체에서 미칠 영향이 그다지 크지 그렇죠.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각자의 주장이 다르고 허나 대표가 엄청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쨌든 내부에서는 진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은 지금 이미 그 개혁신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이제 뛰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힘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준석의 아이디어나 원래 이 역량으로 보면 마지막에 국힘이 이재명 대표와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상황이 왔을 때는 당대당 통합이거나 아니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면서 후보 단일화에 뛰어들 수도 있다. 그 전제는
한판 민주당과 붙어볼 수 있다는 전제로 국힘이 가능성이 보일 때 그때 아마 엄청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상당한 정책 이익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 2017년에 예. 안철수처럼 예.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국민의힘하고 합쳐가지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네.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럼 그런 과정 중에서 둘이 어떻게 싸우고 어떠한 종류의 이 정치 아젠다를 끌어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사람은 네. 이준석은 확실하다. 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다. 오히려 국힘은 지금 백가정명식으로 여러 사람이 경합을 벌이지만 누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그리고 겁니다. 저는 생각보다 홍준표가 가진 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네. 홍준표는 어쨌든 보수 세력 중에서 저는 홍준표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보수 나름대로의 소구력 이런 거는 또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구 사정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전 대표가 어떻습니까? 이석와이님도 네. 스포츠를 달러로 아우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대구도 이제 뭐 대중들은 인기도 중심으로 가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제 지지도 또는 인지도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있을 것이고요. 저는 대선 후보로서는 근본적으로 구도상으로도 이기기가 어렵고 아. 그리고 실력으로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요? 첫 번째 구태다. 옛날 올드 버전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럼 윤석열이랑 똑같네요. 비슷한 점이 저는 매우 많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어느 윤석열보다 날 덜 좋아했다가 거칠다. 뭐 덜 거칠다. 덜 거칠다? 네. 거친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윤석열보다 덜 거치면 더 게으르다 이런 말을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게으른 것 같은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소문도 있잖아요. 윤석열 부부랑 그때 같이 밥 먹으면서 윤석열 편을 들고 한동훈 엄청나게 싫어하고 막 네, 이런 네. 적이 네. 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때 윤석열 씨네 그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개 목걸이를 자기가 만들어서 갖다 줬다고 명품으로.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갖다 줬더니 아니, 이 집에 그거- 개가 한 마리 더 있네 이러면서 2개 갖다 줬대요. 이야 이런 이야기는 진짜 아직 보도도 안 된 내용인데 노유변호사 저런 정도의 취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다면, 윤석열과 네. 친하기 네.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김건희 여사한테 그리고 잘 한동훈이 보이려고. 잠재적인 자기 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죽이기를 근데 했던 이번에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번에 검찰에서 이제 영장을 신청했는데 뭐 안 되고 뭐 살아 돌아올 수 있다 다시 풀어줄 거다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오니까 또 엄청나게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 윤석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계속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되자마자 이제 어. 공격의 포인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재명으로 갑자기 공격. 예전에 이재명하고 앉아가지고 좋은 손- 이야기하고 손도 하고 덕담을 뭐. 나누었거든요. 그랬죠. 같이 갑자기 잘해보자. 이재명 사람 아니다는 식으로 또 나오잖아요. 아 정말 내가 국민인데 믿을 수 없어. 홍준표 대통령의 국민이 돼 있을 때는 저도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좋다가 자기 싫으면 버려버리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끔찍하지 아닙니까?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인데 좀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동대구역에 자기 닮은 동상이나 세우고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좀 너무 싸구려 같아요. 근데 싸구려에 대해서 호응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긴 하지만 뭐 쪽팔리다 이런 표현들을 막 유력 정치인이 막 하는 거 보고 좋아하는 극히 일부가 있지만 국가 경영의 책임을 맡을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깜냥이 안 되고요. 깜냥, 네. 그리고 자기 그 최측근이라는 자가 그 돈 수발이 많이 해가 수발이 뭔지 알죠? 네, 네, 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구슬에 올라 있는 사람, 그 감옥까지 2번 갔다 온 사람 그러니까 아니에요? 홍준표를 위해서 다 예, 덮어쓰고 덮어쓰고 간 사람들이 간 사람은 있어요. 예. 대구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또 시키겠다고 나서가지고 소란이 일고요. 이건 이제 이야기하면은 혹시 고소하겠나? 고소하면 한번 이건 다퉈볼라. 녹음을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드러나겠군요. 사실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용을 내가 사실이라는 하도 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네. 아니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러 다투자는 게 아니고 그런 수준으로 자기 측근을 특정한 자리에 또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뭐 이런저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하도 많아가지고 이 이야기는 민주당 계열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대구 쪽에서 대구에 있는 하는 국힘 얘기죠? 쪽에서 네. 다 듣는 이야기예요. 아니 대구 사람들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거나 이런 분위기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준표와 함께 정치적 미래를 함께하겠다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나는 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존경스럽거나 일을 잘하거나 뭐 정말 인간성이 좋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나 매력적인 게 있어야지. 선공후사하거나
오로지 자기 애국심이 개인적인 좀 있거나 이익만 네. 따지려고 그러는 사람들밖에 없으니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어요? 그 미리 내다보는 이제 차기 대선은 네. 이제 후보가 어떤 후보여야 되는지 또 후보가 갖는 비전이 무엇인지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마 지금까지 각자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철노님께서 홍준 이거 꼭 읽어달라고 해서 제가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네. 홍준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먹고 자살했다고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 꼭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스펙스 시청하시는 우리 또- 노수철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장사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서민과 중산층이 너무 힘들지 않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창피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일꾼들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명절 차례상 앞에서 많이 토론하시고요. 또 스픽스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가족들도 설득하시고 절대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정치 얘기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내란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도 오늘처럼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내일 일요일이죠. 설 연휴로는 두 번째 휴일인데도요. 스픽스는 설날 당일 빼놓고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4시에 4시, 오후 4시.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오늘처럼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4시에 역전의 용사들을 노희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이번 연휴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스픽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